네, 안녕하세요. 최현별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로 낙찰을 19건을 받았고요. 한 건은 현재 명도 중이고 18건은 명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명도를 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물건을 7가지 물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임차인 물건이었고요. 싱크대가 역류하고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난방이 되지 않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임차인분하고 재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소유자 물건이었는데요. 집에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일하고 있어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이사비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잔금 납부 후 오히려 월세를 주셔야 한다고 이사비를 하나도 안 준다고 맞불 작전을 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300만 원만 달라고 합니다. 좀 힘들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쫓아냅니다. 등 떠밀려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네, 적당히 시간이 지난 뒤 협의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잔금 납부 후 살림살이를 다 드러내겠다는 강한 내용 증명에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이사를 했습니다. 명도비 없이 명도 완료를 했습니다. 미납 관리비도 있었는데 관리사무실에다가 전화해서 독촉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렇게 납부를 해줬습니다. 현관비번 가르쳐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문자도 하고 그랬는데 답장이 없고 그래서 그냥 도어락을 깨고 들어갔던 물건입니다. 세 번째, 소유자 물건이었습니다. 소유자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만나는 것을 꺼려 하셔갖고 전화통화와 문자로만 명도를 완료를 했던 물건입니다. 미납 관리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음료수도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소장님에게 잘 부탁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큰 소리를 쳐야지 납부를 하실 겁니까? 교사라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라고 소장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바로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 명도 후에 처음으로 실내를 확인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올술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내놨었는데 일주일 만에 집이 나갔습니다. 네 번째, 소유자 물건.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살고 계시다고 취하해달라고 대출을 다 상환할 수 있다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취하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5번이나 어기면서 돈도 마련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거짓말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냥 잔금 납부를 해버린 물건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고 근처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취하한다며 동생이랑 어머니한테까지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최대한 잔금 납부일까지는 시간을 들였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유자 물건. 공가였고 짐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소유주가 사망한 물건으로 유가족들은 해외에 거주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경험하면서 담력이 아주 세진 물건입니다.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저녁에 핸드폰 후레쉬 불빛으로 전등 스위치 작업을 힘들게 했던 물건입니다.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납니다. 청주라서 마무리를 못하면 또 다음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힘들게 집수리를 했던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전기 작업하는 게 레벨업이 되어서 속도도 전보다는 빨라졌습니다. 헤드랜턴도 있어서 야간 작업 시에는 수월해서 뚝딱 해치울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느림보 거북이였습니다. 여섯 번째, 임차인 물건. 임차인이 장첸처럼 정말 포스가 좔좔 넘치는 조선족 아줌마였습니다. 껌을 쫙쫙 씹으면서 거의 말투는 내 누이지 아니? 나 짱첸이야? 뭐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내 누군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반말에 조선족 부하 2명을 데리고 집 앞에서 첫 만남을 했습니다. 니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올라갔고요. 도어락을 떼어간다고 해서 그럼 소유권 이전부터는
월세를 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그냥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라서 이사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고 마무리했던 물건입니다. 7번째, 임차인 물건. 상가였는데요. 네, 건설 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임장 갔을 때 인테리어가 엄청 잘 돼 있어서 재계약을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처음에 보냈었고요. 약속을 잡고 물건지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재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이사를 나간다고 해갖고 너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역시 최악의 경우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갈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상가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3분의 1 정도 2천만 원을 저한테 요구를 하셔갖고 다 떼어가라고, 철거할 건데 인테리어 비용을 뭐 제가 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건설업 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거칠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좀 같이 비슷하게 대응을 해드렸더니 정말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부터 싱크대, 천장 매립등까지 다 떼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물건입니다. 네, 18건의 명도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자가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면 명도가 조금 수월하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점유자가 손해를 보고 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명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꼭 이사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사비를 얼마를 준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도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사람입니다. 모든 거래가 그렇듯이 원하는 금액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에 이사를 하시면 얼마를 드리겠다 제시하시고, 이후로는 이사비를 드릴 수 없고 소유권 이전 후에는 반대로 저한테 월세를 주셔야 한다고 지금 상황을 인지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비를 안 주고 명도를 한 적이 많아서 저를 안 좋게 보실 분도 있으실 것 같지만,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매너 없이 나오시는 분에게는 이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도 비슷하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설사 강제 집행을 해서 이사 비용보다 더 나온다고 해도 자존심 때문에 강제 집행까지 간다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은 좀 마음을 비우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힘든 명도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스무스하게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칼자루는 낙찰자가 쥐고 있지만 명도 확인서를 무기로 배당받는 임차인과의 대화가 전부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강제 집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빨리 명도하고 빨리 수리해서 빨리 매도하거나 빨리 임대 맞추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생각했던 대출이자 이사비 등등 비용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것을 끝까지 받으려는 점유자도 조금씩 그 욕심을 내려놓고 안 주려고 했었던 낙찰자도 조금 양보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협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를 힘들게만 생각하시는데 난이도가 높은 명도보다 쉬운 명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18건을 명도하면서 강제 집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명도 때문에 힘들어서 경매를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차라리 명도보다는 세입자들한테 집에 문제가 있어서 좀 시달리는 게 더 힘듭니다. 경매는 남들 눈물을 빼먹는다는 등, 경매받은 집은 재수가 없다는 등, 그런 소리는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규제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재능이나 연예인의 멋진 외모, 천재들의 뛰어난 머리는 아무나 가질 수 없지만 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모으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돈을 잡을 수 있는 그물과 그릇을 만들어서 자본소득으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주워 담는 것과 도구를 이용해서 돈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 것의 차이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의 명도 후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